다음에 이제 횡단 수학.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횡단 수학에 제가 상담 전화를 받다 보니까 횡단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횡단 수학은 이런 겁니다. 이제 구성이 중학교 지금 현재는 중1, 중2, 중3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고1까지 이제 넣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는 수끼리, 식은 식끼리, 방정식은 방정식끼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확률, 도형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 뭐 이렇게 복소수는 고등학교 범위죠. 실수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식이다가 문자와 식,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연립 방정식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단원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횡이라는 게 이게 목차가 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인데 이 횡에 있는 목차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교재 이제 요렇게 이제 다 수학 선생님들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니까 요걸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작년부터 여기에 그전에는 제가 이걸 7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횡단수가 문 닫자 그러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유학기제예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자유학기제. 왜냐면 중1이 시험을 안 보니까 뭘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게 이 횡단수학을 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한테요, 중학교 수업을, 중1, 2, 3을 횡으로, 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 끝내자. 다 끝내되, 개념과 기본 문제만 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애한테 중1, 2, 3까지 끝내고 가면 좋잖아? 그리고 아주 독특한 거야. 이걸 횡으로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1차 함수, 2차 함수 되니까 이해도 너무 쉬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활용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1 학생인데요. 시험도 안 보는 애한테 뭐 기말고사 준비할 수도, 이게 안 되고, 요 학생한테도 자유학기제인데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횡단 수학을 가지고, 야, 중2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중3까지 끝내버리자. 1년 커리로 해가지고. 책은 한 5, 6권 정도 돼요. 다 나오면. 지금 현재는 한 4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년 커리로 해서 끝내버리자. 아니면 6개월 커리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중2, 3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2 학생이 의외로 많았어요. 왜냐면 중1이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학원 안 가요. 막 놀다가 이제 중1 겨울 방학 때부터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1 겨울 방학 때 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저는 횡단 수학을 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갓수학에 있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거기에 기본 개념 정도만 빠르게 복습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중2로 넘어가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2 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이 앞에 자연수라든지 막 그 정수의 뺄셈, 유리수 뺄셈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막 중2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지 아니면 3주 정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부분을 빠르게 겨울방학 때 해주고 나서 중2 거를 수업을 진행하니까 좀 안정감 있게 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초를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3이나 고1은 또 중3이야. 이제 예를 와서 선생님 저 방정식을 모르겠는데요. 그래? 2차 방정식. 고1에 이제 방정식을 모르겠는데. 야, 네 방정식 모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모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인수분해를 모르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막 풀다가 나가는데 막 어려운 문제야. 거기서 응용이 안 돼서. 봤더니 곱셈 공식을 모르고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클리닉을 시키는 거야. 야, 너 딱 보니까 지금 2차 함수를 할 때가 아니다. 네 함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2차 함수를 하냐. 돌아가가지고 함수 단원만 일주일 만에 빨리 공부하자. 아니면 뭐 식단원인데 야, 네 식 세우기 어렵거든요. 식의 변형, 식 세우는 게 학생들 엄청 어려워요. 야, 이게 지금 식세우기인데 식단원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빠르게 복습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진도 네가 고1인데 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중1, 중2, 중3에 있는 식단원만 빠르게 공부하고 나서 지금 특히 고1 초반에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안 돼가지고 고1 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식단은 빨리 끝내고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으로 이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횡단 수학.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횡단 수학이 이게 범위가 주로 제가 해보니까요. 도형 부분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더라고요. 주로 많이 찾는 게 저 함수까지. 가장 많이 찾는 게 함수. 그 다음에 많이 활용되는 게 식. 그 다음에 수. 이런 거가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1학기 봄이다 보니까 요거는 한 10월 달 정도 또는 한 11월 달 정도로 오픈을 해가지고 겨울 방학 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름 방학 때는 현재는 좀 저거 안 되고요. 지금 강의 제작은 2학기 있잖아요. 도형 부분. 그러니까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부분은 웬만큼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준비되는데 1학기는 기본 개념 강의는 다 찍혀 있기는 있는데요. 책을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강의 촬영도 강의 촬영인데 책 디자인이 또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한 11월 달 정도 횡단 수학 아마 겨울 방학 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설명이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